안녕하세요. 어릴 적 철물점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저는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대단한 유산을 남겨주실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 부모님께 돈보다 귀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언제나 약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가짐과 늘 노력하며 사는 성실함을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런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버려진 기계들을 주워와 고치셨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치신 전자사전과 컴퓨터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들 눈에는 그런 아버지가 궁상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기르셨던 부모님을 존경하며 자랐거든요. 그렇게 늘 저를 위해 사시는 부모님을 위해 저 역시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며 저는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며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었던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저는 결국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날, 아버지는 불편하신 몸으로 저를 업고 동네를 뛰어다니셨고, 저희 엄마는 손수 음식을 마련해 동네 잔치를 벌이셨었죠. 그 날이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날이라고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 후 저는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 집안이 닭 가공 공장을 크게 하며 여유 있는 집안이라는 말에 저희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없는 살림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온 딸 자식이 좋은 곳에 시집 가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성화에 저는 마지못해 그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선자리였지만 막상 만나게 된 남자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조금은 소심해 보이지만 그만큼 착하고 다정해 보이는 남자였거든요. 금슬 좋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는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성격이라 생각했기에 착한 그 남자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며 연애를 하던 저희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시댁이 부잣집이라고 무척 좋아하셨고, 홀로 두 자식을 키워내신 시어머니께서도 드디어 똑똑한 맏며느리를 드린다며 저를 퍽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을 갔더니 시댁에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결혼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해 당황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혼전 임신으로 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림을 차린 거랍니다. 결혼을 해서야 알게 된 동서는 참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20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시댁살이를 하던 동서는 친정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보내며 여태 홀로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댈 친정도 없고 가여운 동서는 고아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갖은 홀대와 구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후하게 구시고 좋은 어른처럼 보이시던 시어머니가 동서에게는 못할 말도 많이 하시고 동서를 차별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학벌을 무척 좋아하셨더라고요. 애초에 저를 중매선 동네 아주머니에게 서울대 나온 제 얘기를 전해 듣고 시어머니가 먼저 중매를 서달라고 하셨답니다. 똑똑한 며느리를 드리는 게 소원이시라나요? 그래서인지 저는 서울대 출신이라며 좋아하시고 여기저기 제 자랑을 하기 바쁘셨어요. 신혼 초에 한동안 시어머니 모임 자리에 불려다니며 인사를 다녀야 할 정도였죠. 저희 시댁은 닭고기를 가공 유통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제 남편과 시동생도 시어머니를 도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가족 경영으로 돌아가다 보니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저도 결혼 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영학 전공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크게 기대를 하시며 저를 전적으로 믿고 계셨거든요. 공장 일이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반백수나 다름없는 남편이나 시동생과는 달리 직장 생활을 해본 제가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제 덕분에 공장도 점점 번영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지만 동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괴롭히셨습니다. 동서는 마치 그 집 식모인 것처럼 대하곤 하셨는데 어린 동서가 시댁살이 하며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런 동서를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말려보기도 하고 뒤에서 몰래 동서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시동생이 생활비도 안 가져다 주는 건지 늘 허름한 옷차림에 고생만 하는 동서에게 남몰래 용돈도 쥐어주고 선물도 하고 제가 시댁에 갈 때는 동서를 쉬게 하고 제가 대신 일을 하곤 했었죠. 물론 동서는 그러다 시어머니에게 들켜 혼날까 늘 안절부절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몇 번은 제가 동서 대신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괴롭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는 동서를 보면서도 시동생이나 저희 남편이나 아무도 시어머니 말릴 생각을 안 하니 저라도 나서야 했거든요. 어머니, 동서한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는 내가 며느리 야단치는 것도 문제라는 거냐?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이 아닌데 과하시잖아요. 인격 모욕까지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저도 참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불쌍한 동서한테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는 매번 동서가 친정 없다고 무시하시는데 그럴수록 어머니가 동서를 더 챙겨주셔야죠.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니 저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얘가 너랑 같니? 얘가 오죽 못난 짓을 하면 내가 이러겠어. 쟤는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도 배우는 게 없는 애야. 그러니 내가 자꾸 화를 낼 수밖에. 나는 다 쟤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 가서 뭘 제대로 배웠겠니? 그러니 나라도 가르치고 혼을 내야지. 그러니까 너도 쟤 자꾸 감싸고 돌지 마라. 저런 애들은 3일에 한 번씩 기를 죽여놔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제가 백날 말리고 동서 대신 화를 내봐도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는 게 없으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동서 편을 들어 그 정도이셨던 거지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하실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어요. 구박하는 시어머니에 언젠가부터 시동생마저 독박 육아하는 동서를 두고 바람을 피고 다니며 처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걸 보며 제 속은 더 썩어 들어갔죠. 남편이라도 설득해 시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지만
남편은 동서 일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동서는 시모와 시동생에게 손찌검까지 당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기어이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동서가 어느 날 어린 조카와 함께 소리 소문도 없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거든요. 시동생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걸 보면 동서가 작정하고 가출을 한 듯 싶었어요. 동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동서가 그 집에서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동서가 바람이라도 난 게 아니냐며 야단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지 서방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간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에이, 지주제의 바람은 무슨.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걔가 어디 갈 곳이나 있어? 어디 가봐야 며칠 안 돼서 금방 다시 돌아오겠지. 걔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애까지 데려가서 밖을 헤매겠어. 하긴 친정도 없는 고아가 가출을 해봐야 어딜 가겠니? 그럼 어디 돌아오면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지.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의 예상과 달리 동서는 몇 달이 지나도록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동생이 뒤늦게 동서를 찾아다니는 듯 했지만 동서는 작정하고 숨었는지 전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동서가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춘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억지를 쓰며 못되게 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서 일로 예민하셔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며 이해를 해보려 했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동서가 집을 나간 것까지 제 책임으로 몰아가는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하나는 고아에 하나는 헛똑똑이에 결국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예, 너 일을 어떻게 할 거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혼자 천하태평하게 있어? 이 사단이 난 것도 전부 네 탓아니냐? 너 아니었으면 둘째 걔가 집을 나갈 일이 있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동서가 집 나간 게 제 탓이라뇨? 제가 설마 동서더러 집 나가라 등 떠밀었다고 생각하세요? 너 아니었으면 걔가 지발로 이 집을 걸어 나갈 생각이나 했겠니? 그러게. 내가 그런 애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못 배운 것한테 잘해주면 버릇만 나빠져서 지 주제를 모른다고 설친다고 했니 안 했니? 네가 자꾸 둘째 그것한테 잘해주고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걔가 나사가 빠져가지고 도망간 것 아니야. 지 편 들어주는 식구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말이야. 네가 걔 편 들어주고 불쌍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헛바람이 들어서 집 나간 것 아니냐?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동서 괴롭혀서 동서가 도망친 거 아니고요? 그러게 동서 있을 때 좀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동서가 착해서 참고 살았다 그래도 사람이 언제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살겠어요? 동서 생각에도 그렇게 사람답게 못 살 바에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뭐야? 이제는 너까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아주 며느리들을 잘못 들였지. 그래도 고아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서울대 간판 하나 보고 며느리로 들였더니 너는 뭐 잘났다고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니? 그동안 미운 둘째 대신 내가 너 하나 오냐 오냐 했다고 아주 너도 내가 물로 보이냐? 이것들이 시어머니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어머니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동서를 그렇게 괴롭혀 대시더니 동서가 없으니 이제 저라도 괴롭혀야겠다 싶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분이세요? 대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들 결혼을 시키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아드님들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방님만 봐도 동서가 훨씬 아깝죠. 부모님 안 계시는 게 동서 잘못도 아니고
동서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방님은요? 넉넉한 집안에서 잔소리 한 번 안 듣고 곱게 자랐으면 그만큼 잘 자랐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오냐 오냐만 하셔서 그런지 아직도 제 나이값 못하고 철없이 살잖아요. 애초에 동서가 혼자 임신한 게 누구 탓인데요? 어리고 순전한 처녀 꼬셔서 임신시킨 게 누군데요? 그런 주제에 처자식 두고 바람이나 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동서를 탓하고 구박할 게 아니라 되려 미안해 하셨어야죠. 어머니 아들 때문에 창창한 아가씨 앞길을 망친 건데 그러니 동서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나마 동서 성격이 좋아서 버티고 살았던 거지 사실 진작 갈라서고 집을 나갔어야 맞는 일이죠. 뭐야? 이게 나한테 욕을 들어먹더니 미쳤니?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 욕을 하고 지 시동생을 욕보야? 네가 지금 제정신인 거냐? 그럼 내 잘못도 아닌 일을 가지고 누가 모함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머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요. 저 그동안 어머니 공장 일 도우면서 서방님 뒤치다거리 적지 않게 했어요. 회사 법인카드가 자기 개인 카드인 줄 알고 회사 직원들이 자기 비서인 줄 아는지 하는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서방님이 저 나이에 아직까지 사람 구실도 못하고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동서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착한 와이프 두고 바람 폈으면 옛날 같았으면 범죄자예요. 간통법으로 깜빵 들어가야 한다고요? 오냐. 그래. 네가 그동안 내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아들들을 개무시를 했었어? 지깝게 공부 좀 했다고 지가 대단히 잘난 줄 알았던 모양이지? 그렇게 잘났으면 네 분수를 알고 네 주제를 알았어야지. 너는 끼어들 곳 안 들 곳 구분도 못하니? 그래서 그렇게 염치 모르고 설쳐대는 거야? 너 때문에 둘째 개가 멀쩡한 지 남편 버려두고 나가버려서 이제 우리 아들 혼자 호랩이 됐으니 어떻게 할 거니? 네가 대신 책임이라도 질 거니? 어? 아드님 호랩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럼 이참에 어디 아들 둘 다 호랩이 되는 꼴 보세요.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더 이상은 그이랑 같이 못 살겠네요. 안 그래도 이 집 구석 지긋지긋했는데 동서까지 떠난 걸 보니 저도 떠나야겠다 싶네요. 댁 아드님이랑 당장이라도 이혼할 테니까 어디 호랩이 된 아들 둘 양쪽에 끼고 잘 살아보시던가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꺼낸 얘기였지만 사실 이혼 생각은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어요. 결혼 전에는 순해 보이기만 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시집 와서 보니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시모는 며느리를 괴롭히고 종처럼 부려먹고 서방님은 그 꼴을 보고서도 아무 말 못하고 와이프 편 한 번 안 들더니 기어이 바람이 나서는 동서를 더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그 모든 만행을 보고서도 말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동안 수수방관하는 남편에게도 적지 않게 실망했던 저는 가끔씩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시모와 시동생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들 자기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남편이 제 대신 자기 가족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 시댁과 연을 끊기 위해서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모와 있었던 일로 남편 앞에서 시댁 식구들 욕을 하자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는지 자기 가족들 편을 들며 저를 또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싸웠다며? 그러다가 나랑 이혼한다고까지 그런 거야? 당신 그거 진심은 아니지? 왜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해? 내가 화가 난다고 그냥 막말하는 사람이야? 나 그동안 당신 앞에서 말 아꼈지만 이혼 생각 들었던 적 수없이 많았어.
그동안은 전부 시댁 문제라 생각해서 당신만큼은 이해해보려고 참았었는데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가 뭘 하시는 줄 알아? 동서가 집 나간 것도 다 내 탓이래. 가진 거라고는 서울대 졸업장밖에 없는 주제에 지 잘난 줄만 알고 기고만장해서 내가 동서한테 헛바람을 넣었다고. 그래서 서방님 호랩이 된 거 어쩔 거냐고 나한테 따지시더라? 그래서 나도 그런 시어머니랑 시동생 보기 싫어서 이혼하겠다 그랬어. 뭐? 당신 정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참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화가 좀 나셨기로써니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당신 우리 가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것 봐. 당신이 이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 가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당신은 결국 당신 가족 편을 들 테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고 아낀다고 말하던 당신은 결국 나보다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동생 편이잖아. 내가 당신 가족을 무시한다고? 그럼 당신 어머니가 먼저 나를 무시한 건 괜찮고? 결국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에 나는 없다는 말이야. 그건 그냥 말이 그런 거고, 당신도 당연히 내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뭐야? 그래? 그럼 당신 내가 앞으로 시댁이랑 연 끊고 살겠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며느리 노릇 못하겠다 해도 이해하겠냐고. 뭐? 연을 끊다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신 건 재수 씨 일로 잠깐 화가 주체가 안 되셔서 그런 거지. 아,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잘 해주셨잖아. 근데 재수 씨 때문에 시댁과 연을 끊겠다니. 막말로 재수 씨가 당신 동생도 아닌데 그런 일로 왜 우리 부부까지 피해를 봐야 해? 당신은 동서가 그런 꼴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었어. 내가 동서에게 아무것도 못 해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롭고 무력감을 느꼈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동서를 걱정해봐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동서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방관하면서 나도 당신들이랑 똑같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더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 당신은 동서가 무슨 마음으로 혼자 애 데리고 사라졌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나는 그런 동서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랑은 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위해 이혼하자. 결국 남편과 저의 생각의 격차는 절대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무슨 일을 당하던 관심이 없더니 결국 남 일일 뿐인데 뭐하러 그렇게 생각하냐며 동서 일로 죄책감을 가지는 저를 과민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모습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각자 갈 길을 가자며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하던 남편도 결국 제가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자기 가족을 택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가 집을 떠난 후 저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동서처럼 그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다시 친정 집으로 들어가게 되며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지만 부모님은 말씀을 아끼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 줄만 알았던 딸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한 것을 보고 저희 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았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전부 당신들의 욕심 때문이었다 자책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혼자서라도 잘 살아보려던 저는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월경 소식이 없기에 이상하다 생각하기는 했었지만 이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설마 제가 임신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이혼을 하고서야 뱃속의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저는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기다렸던 저였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찾아와 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남편과 헤어진 마당에 저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저는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정했어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 차라리 이혼하고서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이혼하기 전에 임신 소식이 시댁에 들렸다면 시모가 저를 그냥 놔주지 않았을 거고 남편 역시 아이를 핑계로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겠죠. 그래서 그 집과 연을 끊고 싶었던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이 때문에 남편과 교류하고 싶지 않았고 내 아이에게 그런 가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계시니 기댈 곳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번에도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몇 달 뒤 저는 무사히 예쁜 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내 아이를 품에 안던 그 순간 저는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고민했던 제가 한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저는 앞으로의 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이혼 후 취직을 하려 했지만 어린아이 때문에 회사 생활이 불투명해졌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한들 엄마인 제가 아이 곁에 있어야 할 텐데 일 때문에 아이와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아빠 없이 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회사 생활 대신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제가 치킨집을 한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는 동안 개육, 가공하는 시모 일을 도우며 닭에 대해서는 빠삭했던 탓에 결국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쩌다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닭 튀겨 판 돈으로 저희 딸 옷도 사입히고 인형도 사주고 대단한 벌이는 아니었어도 저희 두 식구 먹고 살기에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10년 가까이 치킨집을 운영했지만 사실 해마다 형편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건지 불경기에 인력난에 장사하는 게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인건비가 미친 듯이 치솟다 보니 더 이상 사람을 쓰기가 어려웠고 결국 저는 직접 배달 일까지 하며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그 사이 많이 자라서 엄마 바쁜 걸 조금은 이해해줄 나이가 되어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럼에도 딸아이 생각을 할 때면 참 많이 미안하고 힘들었지만 힘들 때가 있으면 언젠가 좋은 날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어느 날 펜트하우스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집에서도 치킨을 시켜 먹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가게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는데 여러 마리를 시키시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그날 하루 종일 주문도 별로 없었는데 간만에 돈 되는 주문이라 설레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주문 하나 받으면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저희 딸과 놀아줄 수 있겠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양손 가득 치킨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까지 도착한 저는 괜히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도어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내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현관까지 거리가 있는지 한참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부잣집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싶었던 저는 괜한 궁금증에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10년 전 사라진 저희 동서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하지만 설마 동서일 거라 생각하지 못한 저는 무척 닮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누구신데 저를... 설마
설마 정말 동서야? 아니, 나는 너무 닮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동서 맞아? 맞아요, 형님. 저예요. 저 희영이에요. 세상에, 저 정말 동서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 줄 알아? 그때 그렇게 얘기도 없이 사라져서 죄송해요. 그 여자가 정말로 동서라는 걸 알게 된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손에 들고 있던 치킨까지 떨어뜨리고 동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어디서 어쩌고 지낸 건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동서를 참 많이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서가 사라져버리고 아이까지 있는 동서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친정이라도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혼자인 동서는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동서를 보니 안도가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동서 역시 저를 그리워했었던 건지 그렇게 서로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쏟아내고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어 동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본 동서는 다행히도 참 건강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전에는 시댁에서 늘 구박만 받아서 그런지 묘하게 어둡고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걱정 없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기품 있고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잘 지낸 듯 싶어 다행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하며 저를 보며 동서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집으로 나 들어오라고? 그래도 되나? 동서가 여기 사는 거야?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사실 저 형님이 그 치킨집 운영하시는 거 알고 일부러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놀래켜드리려나 싶었는데 형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 10년의 세월만큼이나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대체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동서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저는 동서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고 으리으리한 집을 보며 저는 동서의 사연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안에서 어떤 노 신사분이 나오시며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뵈러 갔어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네요. 저 희영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예? 동서 아버님이요? 분명 동서가 고아로 힘들게 자랐다고 알고 있던 저는 처음 보는 동서 아버지의 등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연을 말해주더라고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버지가 있다니. 생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버려진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오랫동안 찾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찍 결혼해서 사회생활도 안 하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저를 찾는 게 힘드셨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시댁을 도망쳐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시설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찾기 위해 미혼모 센터며 보육원이며 찾아다니시던 아버지가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던 거죠. 알고 보니 동서는 그냥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오래전 동서의 친어머니가 동서를 낳고서는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하며 가출을 해버리고 동서 아버지께서 젖먹이 동서를 혼자 어렵게 키우셨다고 했어요. 엄마도 없는 자식이 불쌍해 어떻게든 잘 키워보고 싶었지만 그 시절 가난한 형편에
혼자 딸 키울 여력이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돈 어른께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며 해외로 나가기로 하셨고 어린 동서를 먼 친척집에 맡기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면서도 자식 걱정뿐이셨을 텐데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던 친척들이 언젠가부터 아이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더랍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사돈어른이 동서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미 동서는 그 집에 없었다고 했어요. 아이를 맡아주겠다던 친척들이 약속과 달리 동서를 방치했는지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를 길에서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놓고도 부모에게 쉬쉬하며 비밀로 하는 바람에 아이를 찾을 수 있는 희망도 잃고 동서는 고아로 자라게 되었던 거죠. 그 뒤로 제가 딸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딸아이 사진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나한테는 그 애 하나뿐인데 걔를 잃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찾아다녔죠. 그런데 돈은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니 완전 노숙자 신세였고 그래서 그런지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대로라면 평생이 가도 딸을 찾기는커녕 찾더라도 같이 굶어 죽겠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결국 아이를 찾는 걸 포기하고 돈을 벌러 해외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면 어떻게든 아이를 찾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사돈어른께서는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중국으로 건너가 혼자 힘겹게 버티셨다는데 저도 혼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 고생이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매불망 딸을 찾기 위해 돈을 버시던 사돈어른은 결국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며 성공을 이루셨고 그 후 틈날 때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여전히 동서를 찾아다니고 계셨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싶으셨는지 보육원이며 미혼모 센터며 다양한 시설들의 봉사를 다니며 언젠가 동서를 만날 날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다 시댁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동서가 가출을 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침내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알아보고 힘들었을 텐데도 사돈 어른이 동서를 한눈에 알아보셨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는 동서 역시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감동의 부녀 상봉을 마친 뒤 동서는 지금껏 친정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어린 조카 딸아이도 든든한 외할아버지 덕에 고생 모르고 밝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형님이 제 걱정하실 거라 생각해서 언젠가는 연락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출하고 직후에는 미혼모 센터에서 지내느라 여력이 없었고 아버지 만난 뒤에야 형님 생각이 들어 형님께만이라도 몰래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형님이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사이 연락처도 바꾸셔서 연락도 안 되는 바람에 결국 형님 소식을 알게 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네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찾아서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동서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야말로 동서한테 미안한 게 많지. 동서 그렇게 집 나가고서야 나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 여린 사람을 왜 더 도와주지 못했는지 내가 오죽 못 믿어왔으면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났구나 싶어서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것에 후회가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동안 그런 시댁을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내가 너무 미웠고 그래서 나도 이혼을 결심한 거야.
동서도 없는 그 집에서 더 이상 한 식구로 있고 싶지 않더라고. 그렇게 동서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혼했으니 동서가 나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었겠지. 혹시나 그 집에서 연락 올까봐 연락처도 다 바꾸고 이사까지 했거든. 근데 문득문득 동서 생각은 계속 나더라. 나도 혼자 딸 키우는 입장이 돼보니까 동서는 혼자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걱정됐거든. 그래서 동서가 아버지 찾았다는 게 정말 기뻐. 지난 10년간 동서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고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딸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딸이 있으세요?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사실 나 딸 하나 있어. 이혼하고서야 임신 소식을 알았지 뭐야. 덕분에 그 집에서는 내 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고. 애도 자기 아빠가 죽은 줄만 알아. 그런 인간들이 가족인 줄 알고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는데. 그래도 미안해서 나 혼자라도 좋은 부모 되어주고 싶어서 노력하며 지냈지.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혼자 애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네. 내가 버거워서 그런 건지 그때마다 동서 생각이 더 들더라고. 동서는 혼자 어쩌고 있나 걱정했거든. 근데 동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걸 들으니 너무 다행이다 싶다. 형님도 고생이 많으셨네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에게 받은 만큼 이제는 돌려드릴 테니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형님을 찾은 건 형님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예요. 형님은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시지만 저는 형님한테 감사한 것만 많은걸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제 걱정해준 사람은 형님뿐이시잖아요. 아마 형님마저 안 계셨더라면 저 그 집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제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있게 해준 사람이 형님이시라고요. 아유, 은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해준 게 뭐 별거 있다고. 나는 더 덥지 못해서 미안할 뿐인데. 동서랑 나랑 반대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텐데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거야? 나는 바라는 거 없으니까 은혜니 뭐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아닙니다. 저도 딸아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순간에 도와주신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요. 내 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도 기댈 사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했는데 사돈이 그렇게 해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돈이 저나 저희 딸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이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은혜를 갚겠다는 동서의 말을 애써 거절하려 했지만 사돈 어른까지 그러시니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제가 뭔가 대가를 받으면 동서에게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호의를 거절하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뭐 해주겠다고 그러지 마, 동서. 그럼 나 정말 부담스러워서 동서 못 만나. 근데 얘기 들어보시면 형님도 생각이 바뀌실 것 같은데요? 형님, 그 집 식구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형님께 드리려는 게 그 집 식구들에게는 복수가 되는 일이거든요. 복수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동서? 그렇게 동서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아버지를 찾은 후로 그냥 과거를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예전 시댁에 복수를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건 딸의 고생담을 듣게 되신 사돈어른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동서와 사돈어른은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모가 운영하는 공장을 망하게 하려 지난 수년간 시모 공장의 채권들을 전부 사들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서 그 개육 공장을 제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괴활자 성격에 자기 공장이 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걸 형님이 가져가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형님이 공장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지금 혼자 가게 운영하시며 사정도 어려우시다면서요. 그러니 조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받겠어. 나는 공장 운영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걸. 형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 집에 시집 오셔서 시모 대신 처리한 일만 수두룩인 걸 제가 아는걸요. 형님은 무조건 잘하실 거예요. 형님처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형님이 운영하기 싫다고 하시면 그냥 폐업시켜야 하는데 어차피 문 닫을 공장이라면 형님도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수십 년간 이것저것 고생이 많아 사업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요. 글쎄요,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그 집 식구들에게 복수가 될 거라 생각하니 끌리기는 하네요. 사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유감이 남아 있어서요. 언젠가 콧대를 납작 눌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더 잘 됐죠. 형님이 인수하셔서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으로 시무를 눌러주세요. 그걸 보면 저도 수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 결국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저는 얼마 뒤 망한 공장 앞에서 시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돈 어른께서 시무 공장의 채권들로 시무를 사장 자리에서 몰아내면서 공장과 권리를 전부 뺏긴 시무가 못 나간다며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제가 있을 때도 능력도 없는 아들들한테 감투만 씌워놓고 직원들만 부린다고 원성이 자자했는데 제가 나간 뒤로는 운영이 힘들었는지 빚만 잔뜩 내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랬던 주제에 뺏긴 게 억울했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악을 쓰는 시모 앞에 저희 두 며느리가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 사장도 아니면서 뭐 한다고 남의 공장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당신 경찰 불러서 쫓아내줄까?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공장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잘 못 지내셨겠구나? 니들 뭐야? 니들 살아있었어? 하나는 집 나가고 하나는 이혼하더니 소식도 없더니 근데 니들이 왜 여길 왔어? 저희가 뭐 어머니가 그리워서 찾아왔겠어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볼 일은 아니고 이 공장에 볼 일이 있거든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니들이 내 공장에 네가 무슨 볼 일이 있어? 왜? 나 망했다는 소식 듣고 비웃기라도 하려고 온 거냐?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번 달부로 이 공장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어머니는 이제 아무 권리 없으시잖아요. 이 공장을 새로 운영하게 된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공장 앞에서 시위하지 말고 그만 꺼져 주실래요? 뭐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네가 무슨 수로 내 공장을 뺏어? 그건 동서에게 들으세요. 저는 동서 아버님한테 보답을 받은 것 뿐이니까.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 공장 채권 사들인 게 저희 아버지예요. 내가 당신한테 가진 수모를 당한 걸 알고는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셨거든. 그래서 돈 많은 사업가인 우리 아버지가 당신 채권자들을 만나고 다니셨고 결국 당신은 나 때문에 망한 거야. 하긴 애초에 운영을 잘했으면 뺏길 일이 있겠냐마는 그건 무능한 당신 자식들을 탓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라도 복수하게 되어 정말 후련하네.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더 해줄 말은 없고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할게. 앞으로 당신 인생은 망할 일만 있을 거야. 그 나이에 이제 와서 새 출발할 여력도 없을 거고 자식 새끼들도 멀쩡한 놈 하나 없으니 자식 덕 보고 살지도 못할 테니 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디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더 늙어서 갈 곳 없어지면 그런 데라도 가야 할 테니까. 잘 들으셨죠, 어머니? 그럼 이제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남의 공장 앞에서 비켜주세요. 그렇게 시모에게 10년 묵은 사이다를 터뜨린 저희는 망연자실한 시모의 얼굴을 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늙기는 한 건지 아니면 잘 나가는 동서를 보고 기가 죽은 건지 동서 앞에서 더 이상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동서나 저나 그런 못된 시모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며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된 걸 보니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돌려받을 업보를 생각하셔서 착하고 선한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